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광명시 가학산 및 광명 가학광산동굴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광명시 가학산 및 광명동굴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가학동 산 17-1번지 1원 개발제한구역 내 광명동굴 개발계획을 포함한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가학산과 자원회수시설 사이 일부 사면을 재척하는 등 일부 내용 보완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가학산 1원 약 61만 4천 제곱미터와 광명동굴 내부 약 3만 1천 제곱미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광명동굴은 수도권 유일의 금속 폐광산으로 2011년 8월 부분 개방 이후 총 51만여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11월 개장한 광명 종합터미널의 노선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광명 종합터미널이 다양한 노선을 확보하게 되면 KTX 광명역에 연계된 탁월한 입지 조건으로 서부 수도권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명시가 KTX 광명 역세권의 연계교통을 위해 개장된 광명 종합터미널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안양시를 방문하고 안양시 시외버스 노선 중 광명 종합터미널 경유를 희망하는 노선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수원, 부천, 인천 등 광명역 인근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적극 유치하고 공항버스 중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운행 노선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광명시의 복지동 사업이 다가오는 2014년부터는 18개 동 주민센터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지난 16일에는 관내 동장과 복지 관계자들이 모여 복지동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2014년부터 18개 동 주민센터 전체가 복지동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개최된 이날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관내 18개 동장과 사무장, 사회복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먼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은성호 과장으로부터 중앙정부의 동주민센터 복지정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어 광명시의 복지동 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운영 시 애로사항 등 각 동별 정보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행사 시작 전 광명이동 복지동 가구를 미리 방문해 광명시의 복지동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광명 고용안정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의 연계 현황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해 건물 번호만 가지고도 위치 예측이 가능한 편리한 주소책입니다. 광명시도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에 고시된 후 현재까지 지번과 함께 병행해 사용됐던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광명시는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 대상 가두 캠페인, 유관기관 홈페이지 재정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시 전체 세대에 도로명 주소 상세 안내문을 발송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은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층간소음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에 광명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난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신뢰받는 주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비 업무 종사자, 관내 공동주택 82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광명경찰서와 광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방범과 소방 안전교육이 있었고 2부에서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와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명시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참여자 75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0년생부터 1965년생까지의 은퇴자 및 실업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 1년에 재산세 40만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2014년 2월부터 5개월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임금은 일일 44,180원에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됩니다. 아울러 시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돕기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2014 상반기 새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75명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동 주민센터나 시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계절적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이 길어지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뇌 속의 화학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이 계절적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햇볕을 많이 쬐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좋고 또 연어나 멸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올겨울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